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97번째 떼상어입니다. 떼상어가 영어로는 토프고 스쿨 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스쿨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다들 떼를 갖다 부르는 말이 다른데, 고기 떼를 영어로는 스쿨이라고 하죠. 학교 상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죠. 어쨌든 번역이 없어 가지고 제가 스쿨 샥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떼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생선들은 작은 물고기들이 떼로 그렇게 서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떼상어도 그 흉상어 목에 가장 적은, 그러니까 사이즈가 적다는 거죠. 근데 상어치고 적다는 거지, 생선 크기 자체는 작지 않습니다. 어쨌든 생긴 거는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고요. 크기는 좀 작고 상어 전체가 전 세계에서 서식을 하죠. 하지만 번역이 없는 거로 봐서 우리나라 근처에는 없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나 한국, 일본, 여기는 파란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대서양, 그러니까 유럽 쪽에 많고 주로 어 서 서해안 쪽에 있네요. 유럽 서해안, 남아공 쪽의 서해안, 그리고 북미나 남미의 서해안, 오세아니아의 서해안. 왜 서해안 쪽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명부터 보시겠습니다. 학명은 갈레오 리너스 젤러스고, 따뜻한 수온에 수심 800 미터 이내 연안에 때로 서식하는 게 특징이고요. 전 세계 온대바다에 있는데 왜 동부 해안에는 동해안에는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 얼굴 부분,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날렵하죠? 통명은 많습니다. 전 세계에 살다 보니까 통명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중에 영어만 보면 전 세계 언어로 다 있어요. 근데 영어만 보면 플레이크, 그레이 보이, 이 색깔이 회색이라서 그런 모양이죠. 그레이 샥, 핸드 샤이, 스쿨 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떼상어라고 번역한 그 통명이죠, 원래. 스네퍼 샥, 수핀 샥, 이게 뭐 삭스핀이라고 아시죠? 상어 지느러미 수프, 거기에 많이 썼대요. 비타민 샥, 이게 간에 비타민 A가 풍부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간유를 얻기 위해서 어획을 하기도 했대요. 그 고래도, 향유고래 같은 경우도 그랬죠. 예전에 석유로 등유로, 그러니까 석유에서 추출한 등유로, 추출한 게 아니죠. 분류한 거죠. 증류한 거죠. 그걸 램프 기름으로 쓰기 전에는, 물론 지금은 전기를 쓰죠. 전기 전에는 램프를 썼었고, 램프를 하려면 뭔가 태워야 되잖아요. 그때 많이 썼던 게 향유고래 기름하고 이 떼상의 간유, 이걸 많이 썼대요. 근데 지금은 그걸 쓸 이유가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비타민 샥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한글로는 흉상어목 까치상어까지는 번역이 있고, 그다음엔 스쿨 샥이라는 게 없어 가지고 제가 떼상어라고 번역을 했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 상어가 다 그렇지만 입이 이렇게 큽니다. 이빨도 날카롭고. 이게 작다 그랬지만 작은 게 2미터예요. 원래 상어가 크잖아요. 어쨌든 무게도 평균 30파운드니까 15kg 정도니까 적은 고기는 아니죠. 상어치고는 적다는 거지만. 길쭉한 주둥이는 아까 많이 보셨죠. 그리고 작고 얕은 몸이 특징이고요. 큰 입은 초승달형으로 양쪽 턱의 이빨이 크기, 그리고 모양이 비슷한 대칭적인 형성을 하고 있고요. 1등 지름이는 직각삼각형. 여기 보시면 직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전면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후면이 직각이네요. 후면이 직선이네요. 2등 지름이는 뒷지름하고 비슷하죠. 여기하고 여기랑
위아래가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등은 청회색, 배는 백색. 그 뭐 일반적인 물고기가 다 그렇죠. 그 수면에 사는. 그러니까 물고기를 분류를 하는 방법을 봤더니, 물론 뭐 분류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죠. 근데 세계 식량기구 FAO라고, 영어로 푸드 아그리컬처 오르가니제이션인가 뭐 그런 유엔 산하 기관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해야 되겠네요. 제가 어제 꿈에 해고당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그런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꿈이 반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 시작을 했잖아요. 새로 시작을 해가지고 읽을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아직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1주차에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1주차 내용은 다 읽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오버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뭐 100페이지씩 되는 게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다가 어제 뿔도 못 끄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꿈을 꾸지 않았나 했는데, 어제 읽었던 그 내용이, 어제 읽었던 건 아니구나. 아직 못 읽었던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로 FAO 자료입니다. 그 FAO라는 데서는 생선을 구분을 해요. 물론 식량 관점에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저서 생선, 그리고 그러니까 한글로는, 영어로는 ground fish, 근데 한글로는 저어라고 하고, 저 바닥이죠. 바닥에 있는 생선을 한다면 반대로 하면은 수면 생선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보는 바다 생물은 세 가지 구분하는데, 바닥에서 사는, 그러니까 서식지가 바닥인, 수면 바닥인 그런 생선이 있고, 그리고 수면에 사는 생선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조개류인데, 지금 수면에 사는 생선은, 그러니까 바닥에 사는 생선은 어, 위에서 다른 물고기들, 뭐 먹잇감도 마찬가지예요. 먹잇감이나 포식자나 다 마찬가지인데 잘 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안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장색을 띱니다. 바닥색하고 비슷해져요, 위는. 그리고 아래쪽은 색깔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색깔이 없다는 건 하얀색이라는 뜻이고, 그게 유리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라운드 피시, 그라운드 바닥에 사는 생선들은 대부분 위는 바닥색하고 비슷하고 아래쪽은 하얗고요. 색깔이 없는 거고, 수면, 그러니까 영어는 잘 기억 안 나고 서페이스 피시 정도가 되겠죠. 한글로는 부어라고 하더라고요. 부어는 뭐 떠 있는 생선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떠 있는다는 게, 이 뜨다 보면은 그 수면 위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면 위로는 공기 중으로 뜰 수는 없겠죠. 공기 중으로 뜨면 새가 되니까. 그 부어라고 그러는데, 부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밑에서 봤을 때는 하얘야 위에 하늘하고 구분이 잘 안 될 거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포식자가, 위에서 있는 포식자는 새죠. 바다새가 잡아먹잖아요. 그게 바닷물하고 구분이 잘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생선들은 대부분 위는 진하고 아래는 옅고 이런 게 생선입니다. 그래서 얘가 등은 청해색이고 배는 백색. 그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등이 청해색이라는 거는 위에서 하늘에서 봤을 때, 물론 뭐 바닥인 경우는 그냥 모래바닥인 경우는 뭐 모래색이니까 황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수면 위에 사는 경우는 위에서 하늘에서 봤을 때 바다색이니까 파란색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부어는, 등은 청해색이고 배는 백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어가 부어죠. 치어는 지느러미에 검은 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크면서 없어지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잘 먹습니다. 잘 고기 지느러미, 아까 삭스핀 얘기했죠? 간유 얘기했고, 그걸 위해서 남획돼서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때로 사는데 그 때 자체가 없어질 확률이 되죠. 근데 이 상어, 물론 뭐 상어 회로 드셔도 돼요.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회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회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 그 먹이사슬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자주 드시는 건 별로 안 좋고요. 인터넷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회를 먹는다는 얘기는 뺐고, 치어는 출생지역에서 성장하고 성어는 대서양 횡단을 이주를 한대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해안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끝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먼 거리를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난태생으로 1년간 임신해서 33마리 정도를 어, 출산합니다. 그 주로 치어가 성장할 곳에다가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얕은 곳, 만에다가 출산을 한다고 그러네요. 영어로 얘기하면 걸프죠. 1.5m가 되면 임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맥시멈이 2m니까 얘도 성숙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한 배에 여러 수컷의 성자를 저장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수정을 시킨대요. 그래서 같이 낳았어도 30마리를 낳았어도 애비는 다 다른 씨 다른 그런 어, 새끼들을 낳는 거죠. 중수역하고 해저 이게 수면에 사는 줄 알았더니 중수역하고 해저니까 그 바닥하고 뭐 중수역이라는 거는 중간쯤이라는 뜻이겠죠? 거기서 사네요. 어쨌든 정어리, 가재미, 볼락, 오징어 뭐 이런 것들을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뭐 상어 고기로 아까 튀긴 거죠? 그걸 보니까 배가 고파지네요.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739번에 정리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T까지 갔고요. 조만간 그 솔트 워터 피쉬는 끝낼 것 같고요. T 다음에 몇 개 없잖아요. 그게 끝나면 프레시 워터 피쉬를 할 건데요. 프레시 워터 피쉬는 일부가 솔트 워터 피쉬 중에서 이제 돌아오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연어 같은 거나 아니면 그 뭐였죠? 캐비어에 저기 되는 철갑상어 뭐 이런 것들은 음, 강에 다시 돌아와서 낳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프레시 워터 피쉬는 좀 적을 것 같고요. 그게 끝나면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인 게 버섯입니다. 버섯이 제가 제가 사는 집이 버섯 키우는데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에요. 왜 이상적인지 아세요? 지붕이 새거든요. 그래서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그 버섯에 대한 버섯이 아니죠. 그 곰팡이 영어로 하면 펑기죠. 그 균류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섯 얘기를. 그래서 나도 버섯을 키우고 싶은데 아 땅이 없다 그랬더니 땅 필요 없대. 얘는 그냥 그 어디죠? 옷장 안에다가 키워도 된대요. 그래서 옷장 안에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 균사 그 버섯 씨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스포가 되겠죠. 한글로는 포자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균사는 씨를 만들진 않아요. 대신 포자를 만들죠. 근데 그걸 사야 되는데 채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너무 길어졌네요. 아무튼 그걸 사야 되는데 비싸가지고 못 사고 있습니다. 이상월도 즐거운 순간 박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